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오늘 4월 8일 주말이고요. 11시 1분입니다. 주말은 우리 제자님들 쉬셔야 되는데 어제 영상을 복습 영상 또는 여러가지 영상 올려둘까 하다가 주제가 딱 떠오르지 않는 거야. 사부가 옥상에서 계속 앉아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를 올려드려야 우리 제자님은 도움이 될까? 일상 올려드리는 걸 올려드릴까?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올려서 우리 제자님들의 좀 이런 눈높이를 여러 가지 지식을 올려드릴까? 이런 고민하다가 오늘 그냥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시장을 올해 3월부터 작년에 주도하다가 주춤했죠. 그리고 쉬었다고 3월부터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좀 간단하게라도 우리 상식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리하고 수박 겉핥기죠, 그죠? 원리하고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류와 차트 위치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제목까지 간단하게 돌려보는 좀 분야가 너무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세세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죠. 공부는 뭐 과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부가 대략적으로 이제 아는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그냥 제자님들 이 정도는 좀 이 신군 길이라면은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요. 뭐 요즘 뭐 그게 주도 섹터입니다라고 떠들기보다는 좀 그거에 대한 분야에 대한 수발 겉핥기 오늘 좀 알고 가자. 그래서 요거는 준비해 봤는데 그게 나름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류마다의 카테고리마다의 그런 핵심 종목들의 위치를 같이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그렇게 불더니만은 오늘 언제 그러냐 구름 한 점 없이 봄볕이 참 따뜻합니다. 주말 상큼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알겠지만 컴맹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못 만졌는지 좀 이 오른쪽 화면은 되게 화창한데 왼쪽 화면 현재 지금 영상을 찍는 부분의 화면이 제가 HTS를 보는 화면이 좀 어두워졌어요. 화면 밝기 바탕화면부터 별일 다 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이렇게 무식합니다 제가. 진짜 컴맹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도 이제 아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제자님께 하는 거는 참 그런 점은 좀 이쁜 것 같은데 이 컴퓨터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떠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만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클릭만 잘못해도 아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이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소재 분야인데 금속 소재 분야인데 그냥 제가 이게 뭐 어떤 2차 전지 갖고 하는 뭐 우리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 막 그런 거라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주제라면은 무조건 해서 무조건 딱 만점 맞아야죠. 근데 이제 도서실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처럼 미쳐가지고 뭐 그 분야에 뭐 취직할 것처럼 면접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학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문질러 주듯이 우리가 이제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화사인데 불쌤이 불쌤이죠. 이제 어둡게 나와가지고 모니터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 제가 이제 이 금속 재료죠. 금속 재료, 금속 소재입니다. 소재. 산업기사 1급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따뒀어요. 다 1급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공학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이 종합에서 공학인데 이런 것들이 이 주식할 때 굉장히 공학적으로 단순하게 기법 연구하고 차트만 연구하고 그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업 동향이죠. 미래에 대한 흐름 그런 걸 해안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식은 가는 길에 저 큰 파도를 갈 때, 파동을 갈 때 중간에 울긋불긋하는 그런 길이 있죠. 근데 그 울긋불긋이 두려워가지고 그 파동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 신궁은 비싸게 사는 길을 가잖아요. 그죠? 싸게 사려 한다면은 결국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진입이 안 돼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 저 때 했어야 되는데, 아, 저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흐름, 그게 좀 4차 시대,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시대적인 거잖아요. 그 초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항상 가고 나면 아, 저 때가 초입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비쌌거든요. 비싸 보이면 쳤겠죠. 일반 개인이 봤을 때는 그때 다 비쌌어요. 그런 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그 섹터를 할 때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은 거의 뭐 바이오 빼고 바이오도 기술주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술주라고 하죠. 기술주 나스닥처럼. 그럼 대부분 이런 산업이 이제 거의 금속이 많이 연결돼요. 금속이. 여러분들 지금 한 2차 전지 다 금속이잖아요. 2차 전지 이게 전기가 아니에요. 2차 전지죠. 전지.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전기차라는 EV라는 전기차라는 자동차 분야잖아요. 자동차 자체가 뭐예요? 다 금속이죠. 철강 금속이죠. 그 자격증을 제가 이제 이미 갖고 있어요. 뭐 주식을 하려고 이 자격증을 딴 건 아닌데 살다 보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것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가스 기사. 제가 이것도 이제 어릴 적에 이거 당연히 1급이죠. 그래서 주식하다 보면은 이 금속도 그렇고 어떤 분야인데 이 가스가 다 연결돼요. 이 안에 가스가. 그죠? 다 이것도 결국 종합예술이죠. 산업 자체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쌤이 다 종합적으로 되게 이해가 되고, 기계 분야 맞죠? 기계 분야에도 자격증이 있고, 그럼 그거는 기사는 아니고 기능사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는 기사를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능사를 당연히 갖고 있고, 그때 학교 다닐 때도 나름 탑을 먹었었고, 기계 분야에서 그거를 뭐 그쪽으로 진출을 하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이라든가 우리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산업 분야에서 제가 보는 눈이 좀 워낙 뭐 패턴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해석 능력이 틀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진 세월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니까 제가 수박 겉핥기로 설명을 하지만은 보는 눈은 항상 틀렸다는 것들 단순히 주식을 알기 때문에 아니죠. 책을 좀 많이 봤었죠. 어릴 적 얘기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전문 분야도 아니고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격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거 따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안해서 그러니까 뭐 지가 뭐 전기차를 뭘 한다고 2차 전지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혼나도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법 강의라든가 패턴 강의라든가 많은 주식 분야는 얘기하지만 이런 산업 분야 얘기하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나 우리 2차 전지는 워낙 시대적인 거라 간단한 원리 정도 우리가 좀 알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랄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이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쪽을 양극재, 이쪽을 음극재, 음양에 좋아하죠. 그죠? 태극권이죠, 음양. 양극재, 음극재.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이제 분리막. 그리고 분리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극과 북극이잖아요. 그죠? 맨날 우리 지수 기법 얘기한 남극과 북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극재가 이제 비중이 크죠.
35% 이상의 양극재가 쓰이고 나머지 분야죠.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진입장벽도 이게 기술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높고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 음극재는 1위가 아마 일본인가? 뭐 그럴 겁니다. 하여튼 분리막은 우리가 2등인가? 1등 일본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 양극 음향이 이제 이게 이제 자석으로 보면 S국 N국이잖아요. 가기 전에 여기서 열로 이제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이 그죠? 용량을 하고 수명을 연장하잖아요. 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충전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갈 때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걸 부드럽게 이제 운행을 해야 되잖아. 이런 구간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그러니까 양극에서 음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할 때 이 전해질이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죠. 이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해질에는 이제 전해액이 있죠. 전해액. 전해액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흘러가듯이. 그래서 액과 이걸 빨리 이롭게 하는 게 첨가제 같은 게 필요하겠죠. 첨가제. 이런 게 필요하겠고. 분리막은 또 이제 양쪽에 이제 구분을 더 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냥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2차 전지라는 자체가 이 네 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 네 개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 네 가지가 2차 전지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그죠? 요 역할이라는 게 또 구분이 돼요. 양극재, 음극재가. 이 양극재는 그 용량이 중요해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해. 맞다 전지다 보니까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전압 결정. 그리고 음극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충전 속도. 아 사람 존나게 기다려야 되잖아. 이게 속도를 결정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 수명을 연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여기가 비해서 사실 원톱은 양극재입니다. 원톱이 양극재다 보니까는 이 양극재 자체가 기본 원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80%, 10%, 10% 이런 게 돼요. 그래서 니켈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광물 쪽에서 니켈 쪽이 가장 핫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니켈도 이래서 이제 니켈 높잖아. 그래서 이게 하이니켈입니다. 하이니켈. 그래서 니켈 너무 자원이 이제 많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코발트는 높이자. 그래서 하이 코발트, 하이 망간 이걸 좀 높여가자. 비중 10이 아니라 뭐 늘려가자. 이래서 그걸 연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니켈 현재는 하이니켈입니다. 그거를 하이 코발트, 하이 망간으로 이렇게 하자.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구성에 대한 금속 원소는 어떻게 보면 다 희토류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되어 있는데 비중이 니켈이 크고 니켈이 또 그걸 해오는 게 만드는 게 정화시키는 게 쉬운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나뉘는 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로 나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마다 핵심주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니켈, 코발트, 망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박주가 나오는 거고 음극재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충전 속도라든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게 여기서 원래 음극재 자체가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 흑연입니다. 근데 요거를 흑연이 좀 약간 수명이라든가 그런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키우는 게 이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실리콘 소재를 하자. 그래서 옛날에 음극재 실리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현대차에서 한 10% 정도는 실리콘을 함유한 거를 하겠다. 배터리 그죠? 하겠다. 음극재를 하겠다. 그 바람에 지금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이 지금 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10%도 나중에 또 20%까지 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 왜 현대차에서 하려고 하냐면은 그건 시대적인 흐름이죠.
기존 흑연은 보다는 뭐냐,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좋아지고 길어지고 하니까는 이 실리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차가 내년부터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주식은 항상 선반영으로 미리 장기 파동이 나가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고, 그 실리콘과 함께 이제 여기에 쓰는 게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데, 동박. 요거는 응급제에 필요한 분리막이에요. 요 안에 분리막. 이거는 머리카락 한 뭐 20분의 1인가? 얇은 마이크로미터죠.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분리막을 얇게 끊이지 않게 그 막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또 기술의 하나입니다. 뭐 SKC라든가 그죠? 그쪽에서 잘하죠.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2차 전지를 꿈틀대게 하는 이 하나의 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주식 2차 전지 섹터는 이 양극재가 이제 주도가 됐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35% 이상이 쏘이는 곳이고 기술력이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리막, 여기 분리막 관련주가 있겠고, 그럼 중간에 이제 하이드라이브, 그죠? 이 뭐죠? 이 드라이버 역할을 해주는 베스트 드라이버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전해질이죠. 그럼 전해질에는 전해액이 있겠고 첨가제 같은 게 있겠죠. 이거를 또 약간 또 윤활유 있게 뭐 한 손으로 뭐 운전해 이런 게 있겠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첨가제하고 전해액이 되겠죠. 그런 관련주가 있겠고, 그리고 응급제는 뭐예요? 이 말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흑연에서 흑연이 이제 도태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SI 그죠? 실리콘이죠. 실리콘도 두 가지 기술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거, 그죠? 그래서 SI 관련주하고 동박, 이게 기술력, 응급제를 갖춘 기술력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회사가 하고 있느냐, 상장사가 하고 있느냐, 그게 또 좀 관련주가 되는 거고,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서 종합이 된 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게 말하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나중에 다 하려면 또 이걸 하는 또 충전소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걸 후에 또 만약 이걸 처리하는 폐배터리가 필요하고, 다시 거기서 또 해서 다시 또 2차 전지에 있는 배터리도 또 하는 거, 이게 다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마다 다 섹터가 있는 거고 관련 주도주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창공을 돌파하고 50에서 우주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는 이제 내연체가 없어지죠. 생산 없어지잖아요. 그런 연구소도 없어졌고, 이제 앞으로 다 전기시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대적인,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10대 중에 5대 이상이 다닐 때가 아마 고점. 원래 이제 한 분이라고 이제 하프라고 하잖아요. 하프까지 꺾이면은 그때부터 대중화가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선하지가 않아. 그래서 최고 꼭지는 뭐 가다가 눌리고 하더라도 결국 또 가고 해서 최고 꼭지는 아마 그런 세상은 봐야지 꼭지가 오지 않을까. 장기 파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 하는 것들은 방향타가, 장기적인 방향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타치기도 좋고 단기 매매하기도 좋고, 그리고 중장기 매매하기도 좋고, 단지 인전 그게 이제 너무 고가라는 것은 그게 끝난 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가 좀 과열되면 어차피 2차 전지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게 종합예술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재 골랐으면 또 그 다음에 키 맞추라고 해서 야 너 혼자로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나올 수가 있냐? 응급제도 있잖아. 응급제 돌리고, 야 응급제 하는데 그러면 야 응급제가 그냥 되냐? 그 어차피 진입장벽 그 양극재가 높지만은 야 우리도 키울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그 기술력이 나오는 회사들이 또 도출되는 거고. 중간에 분리막 없이 할 수 있어? 야 중간에 드라이브 거는 전해질 없이 전해액 없이 할 수 있어 니들? 그렇게 이제 이 기싸움이 되는 기라. 이게 세계적인 기싸움인 거라. 응? 근데 가장 중심은 이게 안에 리튬이잖아요. 양극재가 주도가 되고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세계적인 광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한마디로 메인주와 인전 이 자체가 다 첨가제예요. 이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첨가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이 기본적인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좀 보는 눈이 좀 더 틀리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제가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 안에 뭐
이게 만약 학점을 받는 거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면 이 안에 뭐 씨발 0점 소수점까지 다 외워버려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식생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 길이고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원리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공길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일단은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 대충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죠? 되게 잘 몰라요 이런 거. 대충 그까이 거, 예? 요 정도 공부는 공부도 아니죠, 그죠? 그죠? 깊은 분야 몇 자격증에 따르려면은 두꺼운 거를요, 엄청 두꺼워요. 그걸 다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원리를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여러분들 차트랑 재무랑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만 설명한 20분 걸려. 아, 짜증나. 존나게네. 씨.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음극재. 음극재는 이제 변화주는 게 뭐라 했어요? 음극재 변화주는 게 흑연이라고 했죠. 흑연. 그죠? 흑연과 이제 요거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실리콘을 넣자. 실리콘을 5%에서 10%까지 늘리자. 근데 실리콘이 현재 5%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늘리자는 거죠. 근데 실리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재 쪽에서 이제 부풀어지는 거예요. 뭐 400%까지 부풀어진다. 이게 쫄아들었다가 부풀어지는 그런 게 이제 400%까지 부풀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야 돼요. 그게 기술력인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전 세계적인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가 봐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음극재에서 짱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많이 첨가, 흑연을 미세 분말이잖아요. 실리콘도 말이 그걸 굉장히 분리막 미세화 시키는 거죠. 그거를 부풀음을 가장 더 하는 게 많이 할수록 이 첨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흑연을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력인데 그런 회사들 그리고 요거랑 하는 게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동박이라는 분리막이 있거든요. 이 구리 분리막입니다. 구리. 그래서 구리가 많이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박 때문에 그래, 동박. 이게 구리 동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고 이런 거 뭐 실시간 하는 느낌 들어갖고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문 좀 열고 다 문 닫고 하는 거예요. 창문 다 양쪽에 순환시키고 그래서 왜냐면 사부가 이런 거 설명하지. 사부가 편해야지 말이 쉽게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들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 뭐 구독자 느는 거 원치도 않고 있는 사람이나 잘 봐도 여러분들 뭐 잘 되잖아. 그럼 됐지 뭘. 그래서 요거에서 이 음극재 관련주는 이제 이 흑연 관련주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SI 실리콘 관련주가 있겠고 그리고 동박 관련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박 관련주 삼선 분리막 관련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음극재 실리콘이죠. 실리콘 SI 관련주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있는 분리막 있죠. 그죠? 양, 전해질 분리막 이 분리막 관련주 4선 그리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중간에 이 전해질이죠. 그러니까 전해질은 이 전의 액과 그리고 첨가제 이런 것도 나뉘거든요. 그렇게 나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관련주 그래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분리막 이것이 A4짜리 학식인데 정리 좀 해놓긴 했는데 동박 실리콘부터 설명. 그래서 실리콘 관련주는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되네요. 10개 정도. 자 일단은 원래는 이 음극재죠. 음극재. 중요한 건 음극재죠.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하는 거니까. 음극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음극재를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회사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름 바꿨죠. 그거는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한다. 하는데 이제 음극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전문으로 하는 것은 뭐 글쎄요. 그냥 봅시다. 나노신 소재? 요게 이제 응급제 전문일 겁니다. 이제 요게 CNT 도전제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노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응급제에서는 기술력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CNT 기술 이거 뭐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진입할 수 없는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 그런 기술을 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제에서는 이 나노신 소재가 이제 좀 약간 기술력이 좋다,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주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장기 파동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그냥 2019년도에 매출이 1조 4천억에서 지금 올해는 5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장이 뭐 2019년에 하면 저쪽이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우상하고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뭡니까? 다 52주 52주 그죠? 좋잖아요 차트 그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응급제에서 이제 실리콘을 하는 거는 대주전자 재료 어제 급등 나갔죠. 52주 그죠? 초입이면 다 초입이에요. 초입 다 급등 나갔죠. 요게 이제 실리콘에서는 현재 지금 5%까지는 현재 지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도 계속 늘죠. 올해도 250억 매출액 계속 늘어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만성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응급제에서 SI입니다. SI라는 것은 이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SIC. 그래서 실리콘에 대한 52주가 이제 도출된 게 이제 대주전자죠. 좋습니다. 한국케미칼 이제 어제 나오죠. 그죠? 대가에 내밀죠. 그죠? 옥상에서 대가 내밀죠. 옥상 재돌파 24과죠. 창공 대가 뚫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SI입니다. SI.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회사입니다. MK전자 어제 52주 저기 재돌파봉 나갔죠. 상가고 조정 주다가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도 돈 있으면 사야 돼요. 매출 늘어나죠. 2019년도에 7,300억 매출에서 작년에는 1조, 그죠? 1조 클럽이 됐네요 매출로. 계속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SI.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그 MK전자 그리고 이녹스 어제 나갔죠. 52주 눌렀다가 재돌파봉 눌렀다가 재돌파봉 그죠? 이게 뭐냐면 상 찍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이 계속 늘죠. 그죠? 2019년도에 400억, 올해는 올해는 900억이네요. 영업이익이 51억 적자에서 올해는 255억 흑자 예상. 이게 뭐죠? TRS라고 있어요. TRS. 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이녹스란 자체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알톤 스포츠 그리고 기상장이 TRS 요 세 개를 이제 구성하고 있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TRS. 요게 이제 SI 그 실리콘 응급제 있잖아요. 그거 원료 있잖아요. 원료. 그러니까는 양극재에서는 원료가 뭡니까? 리튬이잖아요. 광산. 그것처럼 SI 원료를 뭐 상용화시킨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하더라고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이녹스입니다. 그래서 이 TRS가 이제 이게 이 상장 준비를 아마 내년쯤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TRS가 상장을 할지 현재 얘랑 같이 사업하는 건 알톤이거든요. 그 알톤이 폐배터리하고 2차 전지를 진출했잖아요. 요게 이제 응급제입니다. 응급제. 그래서 TRS랑 같이 사업하는 게 알톤입니다. TRS 비상장이잖아요. 이 비상장이라 이제 알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톤도 어제 같이 날아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게 많이 합병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이녹스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녹스가 이제 요거를 개별적인 그 저기를 하느냐, 그거를 진출을 해서 길게 끄느냐, 그러면 뭐 2, 3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알톤에 붙이느냐, 요거는 이제 이녹스가 결정하겠죠. 그죠? 유일하게 사업하는 건 요거입니다. 둘이. 원료, SR 원료. 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어제 들었죠? 그죠? 한솔케미칼 SI 기업입니다. 마찬가지 매출 2배 올랐고요.
영업이 거의 한 80% 올랐네요. 자, 그렇죠. 이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는 기업들입니다. 올라오고 들어오고 눌렀다가 되돌파는 옥상 돌파봉, 그죠? 창공 첫 돌파봉이면서 옥상 재돌파봉 해당이 되죠. 그래서 20신고가 이런 것들이 SI입니다. 매출 좋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동진 세미캠. 요거는 약간 거리가 SI 기업은 맞는데요. 차트 위치는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봅니다. 빼버립니다. 관련주다, 그냥 관련주다. SK이노베이션, 그죠? 어제 옥상 돌파, 그리고 눌렀다 옥상 재돌파봉 나갔죠. 240선 뚫고 있고, 아직 파동은 덜 시작됐어요. 파동은. 왜냐하면은 20선이 올라오는데 아직 2200선 골든이 안 나갔죠. 그죠?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얘가 창공 정도 올라가면은 골든이 조금 흉내 내겠네요.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제로 보면은 KBG 어제 상 갖다 내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극재, SI 원료 관련 첨가제 같은 거 원료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43억에 41억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마진율이 큰 거죠. 원료 첨가제 쪽에. 그래서 SI 기업으로 저 KBG도 속하고요. 이런 것들 포스코 이런 것들이 실리콘 공급재 관련이다. 여러분들이 10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동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음극재 소재 쪽인데요. 소재 쪽인데요. 이 구리막이에요. 구리막인데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걸 20분의 1 정도의 이제 얇기로 해서 구리막을 만드는 건데 뭐 77kg인가요? 77km를 끊기지 않고 이거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은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동박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롯데하고 SK잖아요. SK 이제 이 양쪽에 거의 다툼이죠. 완전 우리나라에서는. 롯데가 이제 일진 머트리알을 먹었거든요. 일진 머트리알. 기억나시죠? 일진 머트리알. 요것이 이제 동박의 이제 주력 사업을 하는 거의 유일 사업을 합니다. 요거를 롯데가 가져갔죠. 그래서 사명을 바꿨어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알로 바꿨죠. 사명을. 그래서 일진 머트리알은 없어졌고 같은 회사인데 이제 롯데 에너지 머트리알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동박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박 관련주는 롯데 에너지 머트리알 요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싹 끌어내리고 힘 모았죠. 오랜 세월 모아서 이제 지금 옥상에서 창공을 향하는 그림을 그죠? 쭉 그죠? 내려와서 여기서 돌리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일진 머트리알입니다. 일진 머트리알. 동박 관련 구리막. 요게 이제 요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안 보여도 뻔하잖아. 이런 것들 뭐 쳐박아두면 좋죠. 일진 머트리알. 롯데 에너지 머트리알.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음극재 소재 쪽입니다. 음극재 거기서 머리카락 20일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이런 애들이 마이크로미터 20일 마이크로 뭐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일진 머트리얼. 그리고 SK죠. 얘가 좀 늦죠. 그 일진 머트리얼이 좀 더 진도가 빠르고 SKC도 지금 이제 조금 발작 그죠? 아직은 200사이 못 타는데 타면은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맞짱을 뛸 수 있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 요게 이제 동박 관련주로 얘는 이제 창공을 탔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오르고 이제 올랐죠. 그죠? 이런 것도 차트 좋은 겁니다. 그죠? 차트 좋죠. 그죠? 힘을 모았잖아. 힘을 모았다. 그죠? 힘을 모았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매출은 계속 엄청 늘어나죠. 2019년 700억 매출에서 2023 올해는 5,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매출 오른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지금 시총은 큰 거에 비해서 뭐 그런데 매출이 많이 느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좋아질 거고 올해 이제 작년에 450억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네요. 컨센서스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늘고 이런 것도 동박 관련주는 3인방입니다. 자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중간에 있는 거 양극재와 음극재 중간에 있는 거는 딱 4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양음 있잖아.
이게 S극, N극이야. 이 자석으로 보면 이 장거리 중간 라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남극과 북극이면은 중간에 이 분리막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뇌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WPC, 얘들은 이미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규주죠. WCP. 자 봅시다. 5년 전에 1, 2, 3, 4, 5년 전에 매출이 340억 했는데 올해 예상이 10배입니다. 3,10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51억 5년 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671억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고성장하는 거 이게 분리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WCP 아마 분리막을 잠깐만요. 종목 WCP가 이제 매출이 확 늘고 이익이 확 늘어난 것은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신규 상장된 거죠. 신규 상장된 건데 신규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회사 자체는 여러 일을 안 하지 않아요. 그냥 EV 전기차 있잖아요. 2차 전기 그 뭐죠? 분리막만 단일 사업을 합니다. 단일 사업. 유일하게 단일 사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WPC. 그래서 회사 지금 오이시 골든 나갔죠. 오이시 골든 나가고 옥상 올라탔죠. 그리고 영돌파했죠. 영돌파했고 이제 5선 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또 좋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는 세계 1등이 현재 아마 일본 아사히 세이간가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 2등이 이제 분리막에서 우리나라입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이제 그 SK 아이 테크놀로지라고 요겁니다. 요거 차트 죽이죠. 크게 가는 거예요. 이런 크게가 이런 것도 크게 갑니다. 크게 안 갈 수가 없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 5 마이크로미터 방막을 개발했죠. 얘가 세계 최초 5 마이크로미터 그 방막을 분리막을 이제 얘가 개발을 하네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2등이거든요. 어차피 SK 아니 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인데 요게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이 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좋지만은 SK 아이 테크놀로지 직접 노리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냥 얘가 갖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 5 마이크로미터 이 분리막 그죠? 방막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좋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기술적인 다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것은 CCI가 100 이상에서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MAC도 0돌파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면은 옥상 돌파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볼륨은 항상 0에 있어야 되고요. 이 조건이 다 맞는 애들이 대부분 사브가 보는 주식들입니다. 그 조건에서 하나라도 부합이 되면 좀 더 기다립니다. 근데 일단 그 조건에 있으면은 이 주식의 파동이라는 것은 CCI 100돌파에서 100이 끝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CCI 100돌파를 하면은 그 100 위에서 있으면 그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PNT입니다. PNT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이 엄청 1,500억인가 그죠? 들어오면서 지금 슈팅을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좆빠지죠. 좆빠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이런 애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옥상 위에서 영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서 그죠? 영돌파 시작했다는 것은 이 평의 이격이 좁다는 겁니다. 이 평이 좁은 데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영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은 영돌파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 거기서 시작되는 놈 영돌파인지 한 보루 반짝이 있는 놈이 이제 확산이 되는 놈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좋죠. 매출 좋죠. 다 젖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3자 배정이 뭐 시설 투자겠죠. 아무래도 그죠? 얘는 PNT 같은 것은 이제 분리막을 하는 음극재 소재 분리막을 하는 이제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장비 제작. 네, 그런 회사로 알려졌고 지금 많이 그게 소요가 될 것 같은 것은 장비 제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쪽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3자 배정 투자를 받은 거죠. 그게 1,500억입니다. 1,500억. 엄청나게. 그래서 어제 오른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눌렀다가도 다시 시작이죠 뭐. 단지 5선이 올라가야 되고 항상
창공 돌파했던 5선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박스는 올라가야 되고 20선 올라가야 되고 근데 요 이격이 아직 남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요것이 올라가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 3개월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게 먹죠.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파동을 할 때는 힘들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가 깊이 되고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주가 이 평의 패턴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다는 미래 흐름을 느꼈을 때 그것을 1차 배팅을 해놓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 주가가 오르면 다 이게 눌렀다 갈 것 같죠? 아니, 여기까지 가서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에 이격이 있어. 이격을 확 당길 수가 있거든요. 당겨 놓고서 이때 이제 눌려놓으면서 이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파가 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게 파동 1파도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3파도 기본적으로 1파가 있으면 1파가 만약에 더블이 가잖아요. 3파도 출발 시스템이 1대1은 가는 거예요. 뭐 엘리어트는 1.618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더블 갔으면 여기 168%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1파 출발하고 눌렸다 갈 때 여기서 좀 올랐다고 이게 오른 게 최소한 이거는 간다는 거죠. 1대1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더블 갔으면 이거 더블은 파동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파동은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30% 올랐어. 그럼 얘는 더블이 갔었어. 이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찔끔찔끔 조정 주면서 5선, 12선, 박스 타고 계속해서 더블은 가준다는 거. 이렇게 파동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3파가 더 큰 경우가 있고 이런 점이 168%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 대비.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셔야 되는 겨. 그러니까 올라 보여요. 막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자꾸 밑구정 파야 돼요. 그리고 오른 거 보면 저기서 했어야 돼. 그런 아쉬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른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입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질은. UST 마찬가지로 50주 나가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UST 같은 경우는 이 건식, 습식,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분리막 관련주 중간에 있는 분리막 관련주로 좀 저기 되고 다 분리막 관련주들 차트가 다 무난히 이뻐요. 그죠? 그리고 이제 42분 이내 빨리 들어갈게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중간에 있는 리튬 이온에 대한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양극, 음립, 분리막 이 전해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종목은 다 2차전 소재 관련입니다. 다. 엔캠, 후성, 사트바이오, 솔브레인, 솔브레홀딩스, 천보, 그리고 캠트로스, 그리고 동화기업 이 정도가 핵심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 뭐냐 전해질 쪽도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애기죠. 애기 나와야지 마찰이 없이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죠. 안정성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충전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충전을 방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해질은 전해액과 첨가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전해질염이 40%, 첨가제가 30%, 유기용매, 유동성 용매 그런 것들이 유기질이죠. 유기질이 아닌 그런 게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다 위치 좋죠, 그죠? 근데 재무 볼까요? 다 올해 컨센서스 작년에 흑자전환 매출 막 더블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좋겠죠. 고성장이에요, 고성장. 그리고 후성도 그렇고 후성은 뭐 크게 올해 뭐 작년과 비슷하네. 솔브레인 얘도 작년과 비슷하고요. 예상치가. 솔브레인 홀딩스도 뭐 점진적인 첨부가 작년보다 좀 늘고요. 캠트로스 계속 점점 매년 늘고 있고요. 동화기업 얘도 계속 점점 조금 늘고 있고요. 그런 거. 그 중에서는 이제 이 엔캠 신규주를 봐야 돼요. 왜 이런 걸 봐야 돼요. 다 초입이에요. 초입 여러분들 초입 올라 보여요? 샹름거 이제 씨발 밑바닥에서 창문 돌파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5파의 출발은 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완파도 이렇게 나가는 거. 1파 진행 0이죠? 그죠?
눌리면은 이게 3파 가는 거예요. 이게 1대1입니다. 여기서 5파. 오케이? 쌍고 뒤진 거.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쌍놈의 후성. 얘는 아직 대가리 못 내밀었고 이제 슬슬. 그리고 얘는 뒤늦게 시작하고 솔브레이는 솔브레 홀딩스가 났습니다. 얘가 이제 시작됐고요. 52주. 천복. 얘도 이제 어제 창공 늘어진 창공을 시작했죠. 대가 내밀었죠. 좀 더 비싸게 좀 더. 바로 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옥상 돌파 20신고 첫봉이죠? 다 좋은 거예요. 캠트러스 지금 1파 3파 진행형이죠? 이게 1파 눌림 2파 1대1 그죠? 1대1이죠? 그죠? 여기서 요파가 나가겠죠? 그죠? 진행형입니다. 다 조건은 다 좋아요. 언제든 쳐도 되는 다 급등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얘들 다. 여튼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종목 많았네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양극재 빼고 양극재 워낙 많이 올라있고 여러분들 많이 여태까지 급등자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 은극재하고 중간에 있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까지 해서 핵심 종목들과 함께 그리고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그리고 구독가족님들 도움 많이 되셨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불기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리플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열공!